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투의 모든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상대가 이제 붙여오게 되면 전투가 각오를 해야 되죠. 일단은 뭐 붙이면 젖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두던 간에 상대가 이제 끊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니까요. 근데 이 끊어오게 되는 끊는 쪽이 원래는 좀 불리합니다. 원래는. 근데 주변의 배석 상황이라든지 또 실력에 따라서 이 붙임 끊음 이후에 두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두시다가도 끊기면은 결과가 나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젖히지 못해요. 근데 젖히지 못하고 계속 늘기만 하면은 한 번 못 젖힌 사람은 계속 못 젖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쨌든 이 안쪽에 신뢰를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이 붙이게 오면은 일단 젖혀야 되는데 이 끊었을 때의 대응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제가 많이 흔하게 나오는 모양은 뭐냐면은 이 바둑이 약하면은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잖아요. 상대가 붙여올 때 젖히지 못해요. 젖히지 못하니까 느는 분들이 은근히 많고 또 이쪽으로 느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젖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끊기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끊기는 게 두려워서 젖히지 못하면은 바둑은 늘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아무래도 한 5급, 7급 분들 중에서 실력이 약하신 분들, 또 싸움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 이 상대가 붙여오면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수들은 이 끊긴 다음에 단수까지 쳐요. 근데 단수 친 다음엔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답이 없는 다음에 그 다음에 끙끙대봤자 이미 뭐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급자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한 4, 5, 6단 이런 레벨의 분들은 어쨌든 끊기면은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잘 알고 있는 분들 기재 여부에 따라서 끊긴 이후에 더 점수를 올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고수가 되면은 인터넷 7단 이상 또 프로급의 고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상대가 붙여오면 고민을 해요. 나중에도 뭐 다음 강의 때도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요. 아무리 내가 유리하다고 해도 주변의 배석에 따라서 끊겼을 때 불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일단 습관 자체를 항상 좋은 태도와 이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뭐 지금 꼭 아니더라도요 잘 느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일단 붙이면 젖혀라 이고요. 일단 상대 끊어온다 이겁니다. 끊어오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젖혀서 끊어왔다라고 하면은 늘어라까지가 이제 기본 배석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못 두시는 게 단수를 친 다음에는 내 끊긴 약점 때문에 더 곤란해져요. 단수를 친 다음에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내 약점이 그대로 남아서 이쪽도 지켜야 되고 여기도 살려야 되니까 바쁘죠. 두 번 다 둘 수는 없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잡으러 가게 되거든요. 상대 돌을. 근데 상대가 살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흙의 모양이 아주 불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붙여올 수도 있고 상대가 붙여올 수도 있고요. 일단 젖혀라가 일단 기본형이다. 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끊어서 두면은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늘어라가 기본형이다. 일단 이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속성으로 공부를 해놓고 자, 이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붙여오면요 젖혀야 되는데 젖히는 방향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두셔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선은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기도 한데요. 첫 번째 기준은 일단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나의 돌. 자, 우리가 계산법을 이제 조금씩 알듯말듯 한데요. 자, 바둑판에는 이 총 13곳의 이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법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백의 요 사이는 2칸이고요. 흙은 4칸이에요. 또 중앙은 어떻습니까? 중앙은 흙돌이 2개가 더 있고 나중에 더 밀어가면은 흙이 훨씬 유리하게 되죠. 손 빼는 것도 있다던데
네, 맞습니다. 손 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손을 빼는 거는요, 물론 하시면은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은데 이게 그 손을 빼는 거는 1급 이상 되셔야 돼요. 예, 같은 1급이어도 넉 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선수를 잡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1급이 되기 전에는 일단은 그것보다 선수 잡는 건 나중 얘기고, 네, 일단 이 지역에서 하나, 둘, 세 군데 이권을 가지고 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돌을 잡으면은 유리하고 내가 잡히면은 우울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젖히는 것부터 봤는데요. 뭐 바둑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붙여왔다. 그러면은 일단 이쪽에는 흑돌이 있고요. 여기는 백돌이 있지 않습니까? 백은 어느 쪽으로 두시는 게 낫겠습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는 항상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 돌이 이제 상대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삼선을 붙여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젖히는 방향이 이제 위아래가 되죠. 즉, 젖히는 방향이 우리가 가로로도 될 수 있고요. 또 세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도 가로, 십자가 되겠죠, 다. 십자 모양이니까, 요 기본 어떤 우리가 수학 공부하듯이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수학 그러면 머리 아프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수학에서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도형하고 가까워요, 도형. 우리가 도형 보면은 한눈에 이게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그런 거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둑도, 네. 위아래만 잘 판단하면 되죠. 이거 선의 개념이다.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쪽으로 선의 개념이랑 가로축인 경우에는 차이가 이제 얘는 2칸, 난 4칸이다. 그럼 내가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로축은, 자, 보시면은 여기는 1선, 2선이에요. 돌이 여기 4선이고. 그러니까 당장의 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돌의 강약을 따져라 이거죠. 제가 하수는 돌을 잡으면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수들은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돌을 붙여 다니는데, 이러다가 잡으면 되지만 못 잡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인터넷 한 5단 정도 두시는, 흔히 이렇게 기어는 3급 정도 두신다. 그러면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그래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느는 게 집으로 좀 낫다라는 걸 알게 돼요. 집으로 나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끊긴 약점이 나무로 돌이 굉장히 약해져서 돌이 한 번에 잡힙니다.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다 겪다 보면은 고수들은 일단 2가지 개념으로 갑니다. 첫 번째, 이 간격, 즉 넓이의 개념으로 가고요. 2번째, 돌의 강약의 개념으로 가요. 백이 강하고 흙이 약한 거죠. 또 느는 거는 약점이 나무로 약하고, 있는 거는 강하고, 이렇게 강약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젖힘의 방향은 일단 넓은 데를 찾아야 된다. 일단 좀 처음에 얘기한 건 가로축이었고요. 이 방향 2를 또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붙여왔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이런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쪽에서 잠깐 보여드린 게 이런 모양이었죠. 네, 얘는 근데 2선, 얘는 4선이다. 근데 돌이 하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3선, 얘는 5선인데, 네, 여기서도 일단 돌이 높게 가는 쪽이 정수이다. 그래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높을 고자를 쓰죠. 높다, 돌이 높은 거예요. 수가 높기도 하고 돌이 높기도 하고. 자,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서 하수들은 꼭 밀어붙여요. 잡고 싶은 마음에. 근데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약점이 생기면 반드시 입구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이 고수들의 차이점이에요. 고수들은 한 번에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네.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잡으러 갑니다. 잡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오면은 쟤를 어떻게든 이제 막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새끼 돼지를,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를 처음부터 잡아먹으면은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일부러 덩치를 키워 잡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9집은 깨졌어요. 그런데 흙이 이쪽에 집을 지었고, 또 여기에 집을 지었고, 백은, 중앙은 흙이 집이 있고 백이 집이 없으니까 미생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까 가로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로축, 놀이 높게 형성된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양대 그 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돌이 붙여오면은 요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쪽 간격이 넓죠? 이쪽이 4칸이고 여기가 2칸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돌이 넓은 쪽을 선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 아까 말씀드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방향 3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붙여온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의 돌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일로 젖히시면 안 되는 거죠. 이쪽도 내가 가지고 여기도 내가 갖는다? 바둑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바둑의 아주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수는 다 내가 가질 수 없다. 내가 모든 거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모르게 되니까 이걸 여기도 내가 두고 여기도 두게 되고, 그럼 둘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이거를 잡으러 가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고수가 될수록 왜 잡으러 다니지 않게 되냐? 우선 바둑판에 이 바둑이란 구조 자체가 내가 다 얻을 수가 없다. 예. 근데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요 돌과 이건 내가 더 많은 거니까 좀 넓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고수는 돌의 강약의 개념과 넓이 간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런 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왔어요. 그러면은 얘도 간격이 똑같죠? 이럴 때는 살짝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선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내 강한 돌 쪽으로 상대를 이제 몰아간다. 이렇게 그냥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향을, 어쨌든 그 뒷변화는 상당히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방향부터 잡는 게, 젖힘의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일단 1번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맞으면은 내가 기어가던, 걸어가던, 뛰어가던, 타고 가던, 어쨌든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방향 자체가 틀려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기량이 좋아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붙임 이후 우리가 젖히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제 방향까지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실 거는 붙이고, 젖히고, 요 모양에서 백의 입장에서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둑이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있죠. 우리 알파고를 보면은 뭔가 한 가지 수를 두면은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로 갈래로 쫙 나눠진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 백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일단 끊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느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더 어려운 게 2단 젖힘하는 수예요. 또 2단 젖힘하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변화를 얘기하자면 이제 한이 없는데, 자, 우선은 하나씩, 끊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이 끊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귀에서 좁은 지역에서 끊는 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둑 보시면요, 알파고 바둑이든 뭐든 통틀어서 귀에서 다짜고짜 붙이고 젖히고 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네, 왜 그렇죠? 자, 이제 해볼까요? 붙이면 젖히고 끊으면은 어떤 수를 먼저 움직인다? 네, 1선, 2선, 3선의 돌. 1선에 가까운 돌이 약한 돌이거든요. 그 돌을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는 수를 두게 되면은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돼요. 여기 두면 잡히죠? 이쪽으로 늘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따라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수 치고 나오면, 이쪽을 막아서 이 백돌이 잡히게 되죠. 따라서 좁은 지역에서 끊는다는 게 그만큼 위험하고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거예요. 자, 귀는 붙여 끊는 수가 거의 안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잡히니까. 이제 변도 사실은 엇비슷해요. 변도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돌을 먼저 움직이죠? 1, 2, 3, 1, 2, 3, 4. 3선의 돌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1선, 2선이에요. 돌이 올라가야 되고, 그럼 이제 늘게 되면 어떻게 둔다고요? 아까 귀에서 나왔던 이 형태와 동일한 원리로
단수 치고 나오고 어느 쪽으로 막는다? 네, 이쪽으로 막게 되면은 백은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늘게 됩니다. 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수 치게 되면 축이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귀에서 붙여 끊는 거는 백이 흙이 늘어만 주면은 기본적으로 백이 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축이 안 되면 어떡하지? 축이 안 되면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5강에서 좀 해야 되는데 힌트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단수 치고 둘 때 그 다음에 하나 늘어둬요. 그러면은 백도 살아야 되니까 이 한 점을 결국은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흙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얻으면서 한 점을 결국 잡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흙이 얻어간 집은 하나, 둘, 세 칸의 중앙. 백은 하나, 이거 따내야 되니까 하나, 두 칸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갈 면적이 적죠. 그리고 높이도 다르고. 그래서 귀에서 이 붙여 끊는 수는 기본적으로 백이 살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2단 젖힘이거든요. 2단 젖힘을 했을 때 여러분들 실수가 이제 이런 유사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1선, 2선의 돌은 가치가 적다, 크다. 가치가 작다이죠. 그래서 이 돌을 잡겠다고 두는 순간 수렁에 빠지게 돼요. 자, 단수. 네,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좋아하면 하수다라고 했어요. 자, 같은 돌이 하나씩 잡히는데 흙은 2선의 돌입니다. 이 돌을 잡기 위해서 1선은 더 나쁜 건데 하나가 더 들어갔고 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흔히 사석작전에 제대로 당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2선이어서 값어치가 작아요. 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값어치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축이 유리할 수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유리한데 이 싸움은 자 이제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내가 유리한 싸움인가 불리한 싸움인가 판단하는 가장 확실하면서 정확한 이 구별은 뭐냐면은 이 돌이 누구 돌이 맞냐. 흑돌은 하나밖에 없죠. 백돌은 지금 7, 8개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유리한 싸움인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움직여 나가요. 움직여 나가서 이거를 공격하겠다 이런 뜻으로 두는데 혼자만의 착각이겠죠. 기본적으로 개수가 많은 쪽이 싸움은 무조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단 젖힘에 버리는 요런 수들은 일단 잡지 않아야 되고 그냥 꽉 이어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 늘거나 그래야 되는데 형태가 결국은 동일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단 젖히면 일단 이어둔다. 네, 요게 이제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늘어나도 역시 이어둔다. 여기에 젖혀도 어떻게 둔다? 네. 그쪽을 둬도 어떻게 둡니까? 네, 이어둔다가 되죠. 이어두고, 상대도 결국 약점이 생기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딴 데로 두면은 흙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일단 굳힘을 두는 것과 이 벌림을 두는 거는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고수가 되고 프로급의 기량이 되면 프로 중에서도 뭐 정말 초인류들의 바둑을 보면은 벌림보다는 이게 굳힘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USB 강의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표준 기력은 5급입니다. 5급이면은 일단은 제가 왜 이런 벌림을 여러분들은 벌림을 그걸 왜 권해드리냐면은 이 기령대에서요 7급은 무조건 들어와요. 7급은. 그럼 이제 뭘로 시작을 하냐? 제가 여러분들의 바둑을 10여 년 봤는데 공격으로 시작이 되면은 무조건 승리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7급들은 무조건 빨리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공격이 되죠. 또 한 5급 정도 두신다. 그런 분들 이제 3급, 5급도 거의 치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까지는 둬도 흑돌이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죠? 많아지면은 깨는 걸 너무 어려워하기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리수가 결국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흙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흙으로는 잘 두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즐겁게 바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서름은 2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최고의 강의,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 총 15년의 준비기간,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 강의,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 능력을 뻥 뚫어 드립니다.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핵마, 요석과 패석, 급소,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별,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 보기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02-554-3988로 문의주세요. 흙으로는 잘 두는데 백으로는 못 둔다, 방법이 없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흙으로는 잘 두고 백으로는 못 둘 리가 있겠습니까? 흙으로 잘 두시면은 백으로도 잘 두는 거고요. 백으로 못 두면은 당연히 흙으로도 못 둡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냐? 바로 먼저 공격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벌림의 가장 큰 효과는 공격력이 강하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제 구단들의 바둑은 당연히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마냥 벌린다고 한 번에 집이 잘 되는 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 이렇게 바둑TV 보시면 고수들은 잘 안 벌리던데 왜 김만수는 왜 벌리는 걸 두 개 하냐? 네. 여러분들 맞춤형이라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붙여 끊으면 일단 상대가 붙여 온다는 거는 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하실 거는 일단 당연히 뭐 이쪽에 흙이 있든 없든 일단 넓은 데 두셔야 돼요. 좁은 데 가시면 피곤한 거고, 이렇게 두면은 일단 끊는 것부터 볼까요? 끊으면은 늘어줘야 돼요. 늘고. 그럼 백도 요 한 점이 잡히죠? 잡히니까 결국은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흙이 한 점을 잡거나 또 늘더라도 주변의 백돌이 워낙 약하니까 나쁘다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도 없이 이제 많이 강의를 드리는 건데, 이 끊음 이후에 일단 70% 정도는 다 느는 걸로 해결이 돼요. 근데 한 30% 정도가 좀 단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특히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남들 다 아는 70% 가지고 승부를 겨루겠습니까? 또 내가 두더라도 뭔가 당연히 30%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이제 복잡한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단수 치는 거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친 다음에 어떻게 두시더라도 약점이 그대로 남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이 남아와서 두게 되면은 일단 내 흙돌이 잡힌다는 얘기죠. 흙돌은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흙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나눠 갖는다, 하나씩 서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단수 치는 것도 배울 겁니까? 다음번에 이제 바로 이제 수업을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단수 끊었을 때 단수 치는 게 일단 1번은 아닙니다. 70% 정도가 느는 거고, 요 늘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1급까지 가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1급 이상이 되면 뭐 좀 달라진 얘기긴 한데, 그건 우리 1급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붙이고 젖히고 끊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는 단수를 쳐놓고 얘기를 하더라. 단수 치면은 답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두 번째는 늘긴 느는데 방향을 잘못 늘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바둑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시고 바둑을 수십 년을 두셨기 때문에 이 잘못된 습관이 한번 굳어지면은 고쳐지질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단수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선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원래
하수들은 넓은 데를 못 가요. 겁나서 못 가요. 아까 제가 서도 이런 얘기했죠? 이 걸치고, 이런 모양에서 5급, 7급 방에서 붙이면은 겁나서 젖히지 못해. 끊길까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끊길까 이렇게 두시는 분도 많고, 여기 늘고 나서 제일 많이 많은 사례는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두신 경우가 이제 제일 많아요. 가끔 프로바둑에서 이게 나오는데, 프로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못 젖히는 이유는 끊길까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바둑 못 둡니다. 그래서 끊긴 이후에 나온 두 가지 실수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늘기를 잘못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붙이고 뒀습니다. 일단은 어느 쪽으로 젖혀야 된다고요? 일단은 선이 높은 데로 젖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늘면은 여기서 이제 4, 5, 6단 분들의 바둑에서 좀 아는 분들이 꼭 늘어. 뭔가 집으로는 또 공격은 이제 약간 득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 공격이 끝난 다음에는 레드가 무조건 한번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후수를 연결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결을 하고 상대가 빠져나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데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굉장히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끊음 이후면은 늘기를 잘해야 되죠. 아까 3선으로 늘려고 했는데, 아까 모양이 요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이쪽으로 넣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지 말란 얘기죠. 돌이 높게 있을 때도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죠. 네. 선이 높은 데로 가야지 백이 늘어도 반대쪽을 잡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수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단수 다 쳐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결국엔 대책이 없어요. 이쪽 살아나갈 때 끊기면은, 네, 흑돌이 결국 다 잡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요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응용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흑이 원래 백이 이 공간을 비워놔야 되는데, 다가가고 맞고, 네, 이걸 딱 밀어갔을 때 이 두 점머리를 얻어맞는 형태가 이제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제 젖혔다라고 하면은 느는 게 있고 다시 2단 젖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 강의를 이제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그동안 강의를 유심히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두 점머리를 때리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못 끊었어요. 그러면은, 네, 2단 젖힘은 그냥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상대가 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끊기고 나올 때 탄수 치면은 백이 자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더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수는, 야, 이제 기회다. 잡아야겠다. 그런데 고수는 안다, 이거죠. 저건 잘 잡히지 않아. 그래서 잊고 나 정리한다, 이거죠. 하수는 여기만 쳐다보면은 내 집 다 깨지고 나만 손해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넓이의 개념이 중요하고 선수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 이쪽에 둬서 내 모양을 집으로 만들고, 팩이 받으면은, 네, 또 딴 데 둬서 큰 이득을 또 보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머리 때리고 여기 끊을 수는 없어서 2단 젖히면은 2단 젖히는 거, 팩이 또 늘게 돼 있거든요. 이때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늘어두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끊는 걸 얘기했어요. 끊었다. 그러면은 축은 안 된다라고 보면은 단수를 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늘어야 돼요. 네, 늘고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늘은다. 정리가 되죠? 상대도 뻘쭘합니다. 결국 뭐 밀던지 밖에 없는데, 여기서 흑은 어디 두어야 될까요? 이 다음 수를 알아맞히면 고수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 고수가 싸움을 잘하려면은, 자, 앞으로 제가 전투의 모든 거 강의에서 수도 없이 얘기할 것 중에 하나인데, 약점을 지켜놓고 가야 돼요. 약점을. 그럼 흑은
자, 우리가 바둑에서 약하다. 이제 나중에 수비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약점과 약한 돌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약점은 말 그대로 끊기는 수가 있는 거고요. 약한 돌은 뭐냐면은 저렇게 어떤 끊기는 곳은 없더라도 집이 없는 모양은 약한 돌이라 그래요. 따라서 전투를 잘하려면은 약한 돌과 약점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 모양처럼 흙은 약한 돌 약점이 없고 백만 약한 돌이 있는 상황, 이게 흙의 입장에서 최고의 전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 잡으러 가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약한 돌 약점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늘어라의 개념은, 느는 이유는 일단 수법이죠. 방법입니다. 는 수의 이 수법의 이 방법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네, 바로 내 돌을 강하게 만들려는 이유죠. 강한 돌이 되면은 자연히 공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끊으면 늘어라 라는 주제로 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초반에 어떻게 둬야지 좋냐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5급과 3급 대 분들한테는 이 중국식 포석을 쓰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또 3연성도 아예 또 승률이 높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물론 요거 이제 깨는 방법을 다 아니까 안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로가 아닙니다.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이 펼쳐지면 상대는 내 모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수 심리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내 모양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이제 공격을 잘 하시면 된다 이거고요. 또 하수 심리에 이 바둑 좀 잘 못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바둑은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바둑이 편한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늘면 되죠. 1, 2, 3, 4 얘는 5선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옆에 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옆에 돌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돌이 있으니까 나 여기 두면 되겠네. 근데 그 옆에 돌은 얘네들은 당장 다음 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끊어오면은 어쨌든 자기가 위험한 돌을 찾아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더 간편하고요. 늘고 한 점을 잡게 되겠죠. 제가 요 모양을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두면은 한 5급 분들 바둑에서는 100이 여지 없대요. 이거를 끊고 요걸 하시고 끊는 거예요. 요 돌이 원래 버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단수 자 있고 여기서 하나 이제 밀어둡니다. 한 번, 두 번, 100이 이제 늘면 좋아하는데 여기서 흙이 다음 수가 이제 한 방으로 보내는 거죠. 네, 요 날일자 한 방에 저 5점을 꿀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통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잡히신 분들이 이 날일자로 두신대요. 한번 이제 아무래도 두신 분들이 친구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둬서 집으로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더라고요. 제가 하수는 잡고 사는 걸로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수 때는 상대가 막 자꾸 끊어오는 이유는 내가 유리해지려면 잡아야 되니까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제 하도 이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은 못 끊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너도 살아라. 나는 대신에 큰 집을 지을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배운 거는 까맣게 또 잊어버리고 도로 막 끊으려고 도로 끊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린 게 끄는 쪽이 불리하다. 끄는 쪽이. 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물론 뭐 훌륭한 얘기긴 한데 잡으려고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공격이란 거는 어부의 마음과 똑같다. 아니 그 망망대해에 가서요. 아무리 우리가 뭐 어군 탐지기니 뭐니 이렇게 해도
주어진 만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뭐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만큼. 어떻게 농사하고도 비슷하죠. 내 자연이 주는 만큼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더 수확량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잡고 싶더라도 상대 모양에 풍덩 들어가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도망치는데 그걸 또 억지로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꼭 잡아야 되겠다. 난 잡는 게 너무 좋다. 물론 좋지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잡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요거는 제가 아까 귀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여러분들 바둑에서 여기를 붙일 때 못 젖히는 분들이 많다. 이게 귀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이게 변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못 젖혀서 넣으시는 분은, 여기서도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한 5급 정도, 그래도 한 3급, 5급 분들은 못 넣더라도 여기로 두시긴 해요. 넣고 나서, 이으면은, 그 다음에 젖혀서 넣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죠. 끊으면 내가 한 점을 단수, 넣으면은 막아서 잡을 수 있겠네. 잡히죠?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거네요. 젖히고 상대가 끊어오면 그때 넣으시면 되네. 그쵸?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가 뻥 뚫려서 백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똑같이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수순이 이게 조금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제 겁먹지 마시고 일단 젖혀라. 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다시 한번 계속 드릴 건데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이제 느는 수가 좀 더 나아요. 네. 요거 있고 이게 잡아서 이게 더 낫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붙이고 젖히고 끊을 때 단수 나오고, 일단은 오늘 이게 3강이잖아요. 4강이잖아요. 일단은 이 기본기부터 잡아주니까 단수 친 다음에 이 돌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잡으러 가면은 밀고 갔을 때 막을 수가 없죠. 양단수가 있으니까 못 잡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잡으려고 단수 치면은 얘는 안 잡힙니다. 매우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잡으려고 단수 치면 안 잡히고요. 내가 살려고 늘면은 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둑에 굉장히 묘한 점인데, 약간 이 반대로 되는, 이 결과가 반대로 되는 이 이치를 아시게 되면은 바둑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근데 순서는 별거 없어요. 전에는 빨리 잡으려고 단수부터 쳤는데, 공격부터 했는데, 할 수 없이 터벅터벅 수비로 전환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지. 수비를 먼저 하고 공격으로 하면 이 순서만 바꿔주면은 여러분들 1급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단수를 치는 거는 일단 저도를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하시고 넘어갈 텐데, 요거는 좀 설명 차이가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지금 하면서도 좀 곤란한데, 저희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철학은 뭐냐면은 이 해도 고민하고 안 해도 고민이다. 일단 하고 봐라. 네. 이게 제 나름의 철학이거든요. 이제 제가 그래서 고민을 왜 하냐면은 이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도 있거든요. 헷갈려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USB 보시는 분들이 기력이 일단 좀 높으신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젖히면 끊었을 때 늘면 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잡는 거를 하다가 보면은 흔히 사석작전이다 이런 얘기가 많죠. 보시면은 흙은 요거 잡느냐고 정신이 팔렸어요. 그래서 백은 여기 두고 중앙에 세력을 얻고, 심지어는 이제 백이 선수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런 게 프로만의 수법이긴 한데, 아까 제가 단수 치고 이걸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단수 치면 망한다, 못 잡는다. 망한다, 못 잡는다, 이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이 단수 치는 목적이 선수를 얻는다라고 간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백이 요걸 잡아야 되죠? 그 사이에 다른 큰 곳에 두시면은 선수권을 갖고 와서 다른 좋은 데 뒀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3급 정도 되시면 슬슬 이해가 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는 분들이 기록이 또 다양하니까 일단 내가 이제 5급이야 이런 분들 일단 요거 잊어버리세요. 인터넷으로 나 3단 4단이야 그럼 일단 잊어버리세요. 근데 내가 인터넷 한 6단이야 혹은 나 동네에서 한 3급 정도 더 그러면은 선수라는 개념 우리 1, 2강 때 제가 그래서 잡아들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에 연관돼서 내가 그 정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예, 그런 판단 드신다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 연장선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돌 한두 개 잡혔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 왜냐면은 돌을 일부러도 지금 한 개, 두 개는 일부러도 죽여요. 일부러도 죽여서 선수권을 얻으려고, 다른 데 두려고 일부러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네, 일부러 죽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얼떨결에 잡히는 거죠, 얼떨결에. 얼떨결에 잡혔다고 해서, 네,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선수 잡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냥 구침만 하셔도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은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냥,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될랑말랑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고민을 스스로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단수를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수를 지금까지 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단수를 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수 친 다음에 상대들 못 잡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둑에서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자, 느는 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원래 요 돌을 늘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늘게 되면은 잡히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요 돌을 늘어야 되나? 여기도 잡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두다 보면 당연히 얼떨결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백은 뭘 버려야 됩니까? 두 개 다 못 살린다네? 뭘 버려야 됩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우리 한번 역으로 이용을 해봅시다. 선의 개념이죠. 얘는 1, 2, 3, 얘는 1, 2, 3, 4예요. 그러니까 선이 높은 쪽을 살려야 됩니다. 자, 단수, 어쩔 수 없이 단수 치는 겁니다. 단수 치는 목적은 역설적으로 상대를 잡으려고 단수 치는 게 아니에요. 내 돌을 버리려고. 어려운 얘기다. 내 돌을 버리려고.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런 방법과는, 목적과는 너무 다른 거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계산법을 이제 배웠잖아요. 2 곱하기 3이에요. 내가 죽었네, 살았네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2 곱하기 3이에요. 6집. 자, 이쪽에 두면 요게 이제 제압을 당한 거죠.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4칸이니까 20집. 20집에 손해가 있는 거죠. 흑의 입장에선. 중앙은 당연히 100이 얻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쪽의 이익과 여기에 내가 이익과 이건데 이게 내가 잡히는 거는 몇 집이 명확해요. 나의 손해는 항상 명확합니다. 하지만 내가 얻는 이익은 조금 흐릿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야지 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다시 이제 단수 쳐야 될 때 두 번째 사례는 그냥 보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움이 붙여 끊었는데 그럼 백흑이 여기 늘어야 되죠. 여기 한 칸이 되어 있는 경우 딱 요때밖에 없어요. 한 칸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원래 늘어야 되는데 이게 헛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살리고자 단수 치고
이어서 두긴 두는데, 근데 이것도 백이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백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만큼 이 단수를 치는 상황이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단수 쳐야 될 때 세 번째 걸 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우리가 단수를 치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네, 여러분들은 단수 칠 때 마음은 저 돌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인데, 오히려 거꾸로 내 돌이 잡혀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바로 두다 보면은 잡을 때도 있어요. 네, 지금도 이게 두고 이쪽으로 막으면은 주위에 내 돌이 있으니까 상대 돌을 잡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 보시면은, 김만수가 단수 치지 말라 그랬다. 김만수가 2선 두지 말라 그랬다. 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안 두시는 분이 있는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얘기는 한 70% 정도 맞습니다. 나머지 30%는 이렇게 지금처럼, 원래는 백이 있으면 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흙이 있으면 또 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좀 바뀝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이제 원리가 파악되시면은 훨씬 1급으로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런 부분이 이제 고지식하게 다 적용을 해버리시면은 나머지 30%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게 둬야 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단수 쳐야 때 네 번째인데요. 바둑을 두시다 보면은 뭐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냥 순식간에 이게 붙여 끊으면 원래 순식간에 당하는 법이 되게 많아요. 원래 여기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단수를 치고요. 늘고, 자, 가만히 느는 게 모양을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실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나를 잡으면은 한 점을 축으로 잡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을 풀어가는 과정인데, 자, 요 단수를 치는 목적이,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잡으려고 단수 치면 망한다예요. 잡으려고 단수 치면. 안 잡으려고 했는데요 라고 해도 결국 잡으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수 쳐야 될 때도 있다. 근데 그것보다는 늘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붙이면 과감하게 일단 젖히시는 거예요. 끊기는 걸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젖혀 보시다고 싸움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대 돌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끊은 다음에 늘어라. 이 기본 수법을 잘 익히고, 또 실전에서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 상대가 끊는 수만큼은 항상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끊어올 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무조건 1, 2분은 더 하셔야 되는데 10초도 생각하고 하지 않고 두시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네, 오늘 4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더 복잡한 끊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붙여 끊기 싸움의 어떤 이 사례별로 싹 모아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또 다음 강의도 기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즐겁게 바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서름은 2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최고의 강의,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 총 15년의 준비기간,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 강의,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 능력을 뻥 뚫어드립니다.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핵마, 요석과 패석, 급소,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별,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 보기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02-554-3988로 문의주세요.
공격 잘하고 싶으세요? 김만수의 공격의 모든 것. 당신도 공격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